한글씨 시작할게요. 교재 322페이지. 많이 왔죠? 네. 322페이지의 배수 설비. 배수는 뭡니까? 사용했던 더러운 물을 버리는 거죠. 이제 아까까지는, 전 시간까지는 급수, 이 시간에는 배수, 버리는 거.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급수도 있고 다 사용했는 물을 버리는 배수도 있고, 그럼 중간에 뭐가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수도 들어보셨죠? 어디 붙여놓잖아. 이 물은 중수도이기 때문에 음료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는 빗물을 받아 놓은 거라든지 요 사이 버려질 물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먹을 수는 없고 중간물을 재활용하는 것 있습니다. 음용수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쓰면 안 돼요. 못 쓰는 거예요. 옆에 붙여져 있는데 못 보셨나 봐. 이거는 재활용하는 거. (323페이지) 배수 방식의 종류 쭉 읽어보시고요. 갈로 1번에 배수할 때 동그라미 1번 그냥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중력 배수, 동그라미 2번 중력을 했더니 물이 잘 안 빠지네, 기계 배수. 특히 어느 쪽이 지하, 이런 것 쪽은 거의 다 기계 배수를 해주는 거죠. 디귿에 보니까 건물 지하 배수관. 갈로 2번 물을 모아서 버릴 수도 있고 따로따로 나눠서 버릴 수도 있더라. 분류와 합류. 가능하면 합류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분류해서 나가자. 우수관, 비가 내려가는 우수관 반드시 얘는 분류. 우수관은 다른 관하고 겹쳐지면은 안 됩니다. 댁에 가셔서 베란다 쪽에 보면은 관이 하나 내려가죠. 그거 우수관입니다. 우수관. 갈로 3번 업무 범위에 따라서 옥내하고 옥외가 있는데 기준이 얼마 미터입니까? 1m. 집을 지었다고 치면 이 집 주변에 1m를 기준으로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는데 이 1m를 옥내는 누가 하고? 건축 담당. 옥외는 얘는 토목 담당. 어떤 건물을 지으면 건축도 들어오고 토목도 들어오죠. 그 업무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1m. 집을 기준으로 1m 안쪽은 건축 너네들이 하고 1m 넘어가면 토목 담당이 하고. (324페이지) 넘어가고요. 325페이지 183주제의 갈로 1번 배수 배관의 기울기 해서 326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상식적인 차원에서 흐름 방향이 있는데 그 흐름 방향이 축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거는 그냥 읽어보면 알겠어. 동그라미 3번의 밑줄 위생기구 중에서 배수 부하가 큰 대변기는 수직관 가까이 배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변기를 어디 뒀냐면 변기를 여기 뒀는 집도 있고 변기를 여기 뒀는 집도 있어. 그렇다면
분리를 받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얘도 여기에 이렇게 쌓여요. 물은 일로 내려가. A가 있고 B가 있다. 누가 더 잘 내려가겠습니까? A가 잘 내려가겠죠. 그래서 요 말인 거예요. 배수 부하가 큰 대변기는 무슨 관 가까이? 수직관 가까이. 이 수평이 너무 길어버리면 밀어내는 힘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막힐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수직관 가까이에. 갈로 2번 기구 배수 부하 단위 DFU 앞글자만 따서 표가 있는데 네 번째 줄에 세명기 정도만 기억해 둡시다. DN 32 여기 기준이 1이랍니다. 세면기를 기준으로 욕조는 얼마, 세탁기는 얼마 이렇게 다 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니은 기구의 최소 트랩 기준은 D32짜리 누구다? 세면기. 가장 많이 쓰는 세면기이더라. 327페이지에 보니까 맹표가 그 표입니다. 32짜리 DN인 그게 단위가 1이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싱크대는 얼마, 다음 화장실 변기는 얼마, 세탁기 내려가는 길은 얼마, 그렇게 설계를 하더라. 184주제 트랩. 이 형상 물이 이렇게 차져 있죠. 트랩에 눌러 올라오는 벌레도 못 눌러오게 하고 악취도 못 눌러오게 하고 그쵸? 그 트랩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벌레 침투 악취 방지, 동그라미 2번에 봉수 깊이는 밑줄 얼마? 50mm에서 100mm. 뒷면 328페이지에 물이 가장 얕아요. 요가 A고 요가 B다. 얕은 건 누가 기준일까요? A가 기준이다. B가 기준이다. B가 기준입니다. 낮다고 해서 이만큼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낮다고 해서 야가 아니고 B. 얘를 뭐라 한다? 디프. 요 위에를 외어. 그래서 야하고 야 높이를 뭐라 한다? 봉수 깊이 얼만큼? 50에서 100mm 사이로 해달라. 요 내려가는 모양에 따라서 어떤 사이펀? 관 사이펀과 용접형 사이펀으로 구분을 하죠. 관으로는 누가 있더라? S, P, U. 그 이쪽 보면은 용접형으로는 드럼과 벨.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29페이지. 동그라미 1, 2, 3번 묶으세요. 앞에. 얘는 관 형태인데 사이펀형이라고 합니다. 사이펀 형태이고 4, 5번 묶으세요. 요거는 뭐다? 용접형. 그릇 형태라 이 말이죠. 동그라미 1번에 S트랩부터 볼게요.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데 사이펀 작용 밑줄. 사이펀 작용은 무엇이냐면 여기 물이 이렇게 훅 다 내려가서 여기 물이 비워져 버리는 거, 물이 없어져 버린대요. 항상 물이 차져 있어야 되는데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서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 그게 사이펀 작용인데 S트랩이 제일 잘 일어나. 봉수가 쉽게 파괴된다는 말은 갇혀져 있던 물이 없어진다고,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게 봉수 파괴예요. 동그라미 2번에 P트랩. P트랩은 너무 이리 굴곡지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약간 직선 구간 두는 거. P트랩. 사이펀 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
왠지 느낌은 S트랩을 많이 사용할 것 같죠? 근데 P트랩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이펀 작용이 적게 일어나니까. 3번에 U트랩은 가옥트랩이라고도 하는데 주택에 살게 되면은 물이 그냥 시상수도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보면은 이렇게 U트랩이 있더라. 여기 물을 채워놨대 말이죠. 그래가지고 악취라든지 역류라든지 가스 들어오는 거라든지 방지해 주더라. U트랩은 가옥트랩, 주택이 들어오는 거, 메인트랩. 동그라미 4번에 드럼트랩은 싱크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물 고여 있는 거. 그게 드럼트랩입니다. 동그라미 5번에 벨트랩. 바닥 배수용 밑줄, 뒤에 밑줄 금지 트랩.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봉수 파괴가 잘 되어서 사용 잘 하지는 않더라. 바닥 배수용 옛날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은 하수 뚜껑 이래 열면 물 이래 고여있는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게 바닥 트랩이에요. 벨트랩. 동그라미 6번. 특정 장소에서 사용하는 거 포집기, 인터셉트, 저집기 다 똑같은 말인데 기억에 대형 식당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리스, 기름만 모으는 거, 저집기. 니은의 가솔린 저집기는 어딨냐면 주유소 같은 데 있는 것. 하단에 그림이 땡땡땡 3개가 있는데 플라스터 트랩. 요거는 어디에 자주 있는 거냐면 치과에서 사용하는 것. 갈로 3번 합니다. 금지 트랩. 이런 트랩 형태는 만들어주면 안 된답니다. 기억해 보니까 봉수 유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가동 부분이 있어서 봉수 유지가 안 돼요. 같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기억에 금지 트랩은 가동 부분이 있는 트랩. 가동을 하면은 봉수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고요. 니은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누가 있냐면 벨트랩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금지한다. 다음 정부 통기 트랩. 어려운 말이네요. 어떤 견지 한번 볼게요. 물이 P트랩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릴게요.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실은 봉수가 파괴되니까 봉수 파괴를 위해서 뒷장에 보면 나오지만 뭐를 설치한다? 봉수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한다? 통기관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통기관, 공기가 통하게끔 압력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통기관을 사실은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데 이 통기관 위치에 따라 여기 할 수도 있고 여기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위치 봐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 관을 설치할 적에 요 관 지름에 1배, 2배, 1배, 2배를 넘겨서 무엇을 통기관 기호가 점선이거든요. 뭐를 설치해달라? 통기관을 설치해달라. 즉, 요 지름의 2배. 봤을 때 이내에는 설치하면 안 되고 넘겨서 통기관을 달아달라. 그래야 통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더라. 안쪽에 있는 것을 뭐라 한다고? 이내에 설치했는 그런 걸 무슨 틀에? 정부 틀에. 정부 통기 트랩, 통기는 통기관 위치를 말합니다. 즉 정부 트랩, 정부 통기 트랩. 직경에 2배 이내에 통기관을 접속했는 것. 2배 이내에 하면은 배관이 막힐 수도 있고 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가까이 붙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내에 야가 요 이내에 들어와 버리면 정부 트랩이라 하고 걔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충분한 여유기를 두고 통기관을 달아달라. 뒷장
10장 19번 한번 봐보세요. 쉽죠, 요런 것. 동그라미 1번에 옳지 않은 것. 기구 트랩, 바닥 배수. 글쎄, 2번에 S 소변기용 하겠다. P 트랩 세면기도 하겠다. 드럼은 배수하겠다. 3번에 U 트랩 과학 배수 맞네. 바닥 배수는 뭐였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바닥 벨 트랩이라 했었죠. 근데 금지 트랩의 일종이더라. (330페이지) 봉수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설치 원인 1번, 2번이죠. 근데 설치했는데 봉수가 어떻게 될 수도 있더라. 파괴될 수도 있더라. 봉수가 파괴되면 안 되는데 파괴될 수가 있는 이유가 거기 해갖고 뒷페이지까지 해가지고는 쭉 나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봉수가 파괴된다는 물이 고여져 있어야 될 위치에 물이 고여져 있지 않는 상황이죠. 한 3층 정도 배수관이 직접 있고 얘네들이 이제 나오는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인데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봉수가 파괴된다면 이 물이 이쪽으로 쓱 다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간단하게 보면은 무슨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증발. 물이 여기 차져 있어야 되는데 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 어떨 때? 장기간 집을 비울 때. 그럼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이 시간이 좀 증발되겠죠. 그 위에다가 기름 같은 거 띄워주면 되더라.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겠네. 그 다음에는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은 머리카락 같은 거. 머리카락 같은 게 요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휴지 같은 거라든지 수건 이런 것도 대야에 물 받아놓고 수건 이래 걸쳐놓으면 물이 쓱 다 나가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모세관 현상이거든요. 트랩에 머리카락이 꽉 끼어져 있어. 그러면 그 머리카락 타고 물이 조금씩 나가버린대요. 시간 오래 걸리긴 하겠죠. 모세관 현상도 있겠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관성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물이 탁 빠져버릴 수도 있대요. 요런 것 말고 이제 사이펀 작용이 있는 거예요. 사이펀은 유도 사이펀 작용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위층에서 물이 싹 내려가 버려. 그 영향을 내가 받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물이 이렇게 갇혀져 있던 게 야가 쏙 딸려 내려가 버렸네. 요게 유도 사이펀. 즉 내 물이 차져 있었는데 내려가면서 같이 딸려가 버렸어. 또는 유인 사이펀이라고 하고요. 내가 끌려가는 거죠. 유인 사이펀이라고도 하고 압력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정압은 원래 기준 압력보다 높은 상태 표현할 때, 부압은 기준 압력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일 때, 얘는 다 딸려가 버렸어. 얘 입장 봤을 때는 정압 상태입니까? 부압 상태입니까? 있던 게 없어졌어.
부압이죠. 그래서 부압의 상태이더라. 또 뭐 흡인 사이펀. 이 표현하는 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 문제를 보다 보면. 요번에는 야가 물이 이렇게 나갑니다. 다 모아졌는 물이 여기로 나가는데 물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내려오거나 또는 여기에 뭐가 막혔어. 이물질이 있어갖고. 그러면 이게 물이 출렁이면서 천천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못해 특히 아래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려. 역류가 일어난다 하죠, 보통. 저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유도 사이펀에 반대되는 개념인 역사이펀 또는 분출한 데에서 분출 사이펀 또는 자기 사이펀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얘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이 와버렸죠. 부압이다 정압이다. 정압일 때.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잘 없지요. 내 외출할 때 이게 물이 다 증발할 거야. 그래서 여기 기름을 뿌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다 단다? 이런 걸 다 해갖고 통기관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가 통하는 무엇을 통기관을 달아서 봉수 파괴를 예방하더라. 그리고 공기가 통하다 보니까 냄새 같은 것도 많이 날아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겠더라. 교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갈로 2번에 봉수 파괴 원인에 그림 땡땡 4개 있는데 했고요. 동그라미 1번 정부압에 의해 했었죠. 동그라미 2번에 뭐 자기 사이펀, 상부의 유도 사이펀 했었죠. 여기 다 했는 내용들입니다. 자기 사이펀은 앞 내려가는 따라 내려가 버리거나 또는 역 사이펀 이거는 뭡니까? 하층에서 역류되어서 와버리는 거. (33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봉수 파괴 원인 중 압력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기관이 필요하다. 뒤에서부터 이제 통기관이 나오는데 요 통기관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이래 보면 다 똑같아 보이고 사실 이해가 안 돼. 제가 그림으로 하나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로 이미지화 시키고 그걸 보면서 교재를 보세요. 그러면은 엄청 쉽게 느껴져. 여기 책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하나 그리세요. 용지는 A4 용지 하나 정도 사이즈. 이 공간 어디 찾아서 하세요. 앞에 앞 시간에 고가수조 올라가는 거 있었죠. 그것도 그 그림 하나로 체크 밸브는 이런 역할을 한다. 게이트 밸브는 이런 필요하신 분 챙기시고 고가수조 할 적에도 그림 하나 도식화 시켰죠. 거기에서 게이트 밸브 이랬고 체크 밸브 이랬고 펌프를 기준으로 흡인 양정 있고 토출 양정 있었고 얘네들을 보태면 뭐였고 여기 마찰담 또 뭐였더라. 여기 크로스 커넥 하면 안 되는 뭐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하나짜리 그림을 딱 보고 그거 보면서 해당되는 이론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미지화 되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냥 교재로만 글자로만 막 이래 보면 당신은 아는데 나중에 또 보면 잘 몰라요. 자, 통기관 합니다. 어떻게 그리면 잘 그리겠노? 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호남아 간다. 아이고 냄새가 나겠네. 그러면 얘를 냄새를 빼주기 위해서 전체 다 그리고 할까요? 다 그리고 설명 들어가는 게 나오세요? 아니면 하나하나씩 하면서 하는 게 나오세요? 한 판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 들어가는 게 낫겠죠? 오케이. 노란색이 통기관이에요. 일단 요거까지 그리세요. 얘가 지금 지붕 아랫집 가장 위층, 밑에는 아래층. 통기관은 이런 세면기구의 살픈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아준 것인데 하나의 관을 연결했네. 그래서 무슨 통기? 야가 각계 통기관. 가장 좋지. 근데 시설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뭐 2개를 한 세트로 하기도 하더라. 이런 건 공용 통기관. 한 집에 하나 다 묶어서 가버릴래. 한 집에 있는 배수기구가 있는데 그거 다 묶을래. 루프, 환상, 여러 가지 용어를 많습니다. 통기관. 하나를 더 다 들고 가버리니까 배수의 효율성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상류고 물이 내려가는 여기를 하류라고 했을 때
하류 부분에 하나를,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부분에 하나를 더 달아줬더라. 요거를 도피 통기간. 요쪽이 하단에 있는, 항상 조금 통기간에서 물 내려가는 거하고 사실은 물 내려가는 거 안 만나는데 여기는 물 내려가는 거 좀 접해놨습니다. 그래서 습윤 또는 습식, 습윤 통기간. 통기간은 너무 그래도 너무 많이 묶어주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7.5m 이내로 해달라. 꼭대기층에 했는 거 신정 통기간. 꼭대기층에 한 가지로 올라와서 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그림적으로는 보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기간을 연결할 때 사실은 45도 각도를 줍니다. 각도를 줘야지만 물 젖는 걸로부터 방지를 할 수 있답니다. 즉 그림으로 볼 적에는 그냥 일자로 올라가 사실 이렇게 각 45도 털고 올라가는데 왜 각도를 주냐면 통기간이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는 배수 수직간, 얘는 통기 수직간, 얘네들을 모아주는 결합을 시켰네. 무슨 통기간? 결합 통기관. 결합 통기관은 10m 이내로 결합을 시켜주겠죠. 그래야지 서로서로 묶여서 흔들리지 않겠죠. 이제 각각의 관 지름에 대해서 합니다. 통기관을 달았는데 걔네들의 관 구경은 얼마 사이즈를 해줄 것인데 한다면 여기서 이제 빼내서 할 거예요. 각계, 루프, 도피 요거 3개. 얘네들의 관경의 사이즈는 얘네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배수관에 배수 수직관 연결되어 있죠. 즉 배수 수직간에 2분의 1 이상을 해야 되는데 최소 얼마 미리 이상? 32mm 이상. 2분의 1에도 32mm가 되지 않는다면 32mm 해줘야 된다고요. 요 3개는 사이즈를 요렇게 해달라. 요거 결합 통기관. 결합 통기관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해 줄 건데? 이래 묻는다면 결합 통기관은 보니까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묶어준 거거든요. 얘네들과 관계된 사이즈겠죠. 즉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에 필요한 관경 이상. 즉 특별한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배수 수직, 통기 수직 얘네들이 필요한 관경의 이상을 해달라. 다음 요거 신정 통기관. 신정 통기관은 꼭대기에 다는 거거든요. 얘는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배수 수직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배수 수직관과 동일 광경으로 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꼭대기층에서 어떤 기구들이 물이 있다면 그 물이 차는 150ml보다는 넘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높은 기구, 물 넘친 성보다 150ml 높게. 높아야 15cm가 높아야지 물이 안 들어가겠죠, 통기관으로. 통기관에서 150ml가 자주 나와요. 요 도피통기관, 이 도피통기관은 왜 달았냐면 얘 혼자 루프 통기관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빡센 거야. 그래서 어디에 단다? 상류하류. 하류에 다는 것인데 통기관의 무엇 도모? 효율 도모. 효율을 도모하면서 과는 특별한 사이즈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맞죠? 요 한 이상 정도만 되면 되더라. 아까 부하기구단 1이 있었죠. 뭐를 해서 한 요 정도 이상 정도만 되면 되더라. BFU 배수기구 부하단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기준으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 된다. 도피는 한 4배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별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고요. 결합 요 위쪽에 올라가는 것도 결합통기관인데 이 결합통기관은 누구 더하기 누굽니까? 신정통기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한 거더라. 얘 또한 지붕을 기준으로 얼마 이상? 150mm 이상으로 올라가게 해달라. 용어 정리. 신정통기관 요 위에 이를 묶은 거. 통기의 꼭대기. 통기 헤더. 요것만 정리가 되면은 교재 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332페이지에) 갈로 1번 통기관 설치 목적. 아까 봉수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었죠. 동그라미 1번에 봉수 보호, 2번에 원활하게 되겠지. 상식선 1 보시면 돼요. 3번, 4번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기 개통도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판서를 했고요.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표에 보니까 각계 회로 도피 요거죠. 얘네들 동그라미 친 거. 각계 회로, 루프, 회로, 환상 다 같은 말. 도피. 이 아이들은 배수 수직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배수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배수 수직관의 2분의 1 광경 이상. 그래도 최소 얼마? 32mm까지는 해달라. 결합통기관이 누구였더라? 수직관과 통기관을 결합했는 거. 얘가 결합통기관이었죠. 결합통기관은 뭐였다?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이 필요로 하는 광경 이상. 맞죠? 다음 신정통기관 여기 붙어있는 거였죠. 꼭대기에 있는 거. 배수 수직관하고 똑같은 광경으로 올려달라. 광경과 동일. 밑에 창문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 뒷면. (21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21번. 숫자가 막 이래 나와 있어. 그러면은 참 이런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100mm 광경의 배수 수직 간에 접속하는 신정, 요거죠, 요거. 신정 통기간 어쩌라 그랬더라? 신정은 그대로 똑같이, 야, 신정 아닌데. 요거죠. 배수 수직간과 똑같이 올려달라. 야가 50이면 50이고, 100이면 100이고, 200이면 200mm라고. 그 동그라미 1번에 100mm 광경 배수 수직간 접속하는 신정 통기간 광경 100 해달라.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2번. 50mm 광경의 배수 수평 지간과 100mm 광경의 통기 수직간에 접속한 루프 통기간. 루프랍니다. 루프. 루프는 얘죠. 얘는 배수관에 연결된 거에 2분의 1. 그러니까 50mm가 배수관이죠. 얘가 50mm의 2분의 1. 50mm인데 배수관입니다. 얘가 2분의 1인데 25mm잖아. 얘로 하면 되나? 안 되죠. 최소 요거는 넘겨달라. 그래서 50mm로 한다. 그러면 3 넘었네. 맞죠? 근데 25mm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얘는 32mm로 해줘야 됩니다. 최소. 그러니까 50mm 하면 됐네. 동그라미 3번. 75mm 광경의 배수 수평 지간에 접속하는 도피 통기간은 도피. 맹야였죠. 요겁니다. 50mm랍니다. 반인의 배수관하고 연결되는 25네. 25 아니죠? 최소 32. 그래서 4번이 맞는 말. 5번. 100mm 통기 수직간, 150mm 배수 수직간 접속. 야네. 배수 수직간, 통기 수직간 접속하는 거는 결합 통기간이죠. 얘는 특별한 수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뭐다? 그냥 가하고 필요한 광경 이상. 그래서 5번이 아니더라. 갈로 2번 합니다. 주의사항. 동그라미 1번 간주법 다 읽어보시고요. 2번, 3번, 4번 다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6번에 통기관은 기구의 오버플로우면 이하에서 통기 수직 통용이 뭡니까? 오버플로우 더 높이 120, 150 높이 요걸 말합니다. 높이 해달라. 동그라미 7번 뒷말이죠. 이거 신정에서 올라갈 때 150 해달라. 결합 통기가 여기에 150. 여기서 올라갈 적에도 신정 통기간 요거 150. 요걸 말하는 겁니다. 6번, 7번이. 하단에 각계 통기간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각계 통기간 뒷면 동그라미 1번에 가장 좋죠. 1대1로 하면 이상적이다. 그러나 설비비가 비싸지니까 비경제적이다. 동그라미 2번에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런데 거기서 결론만 말하면 동수 구배선보다 위다 아래다? 위입니다. 위 동그라미.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갈로 4번에 공용 통기간 얘를 말하죠. 뒷페이지 갈로 5번 루프 통기간, 회로 통기간, 환상 통기간 얘는 이름도 여러 가지네요. 얘인데 동그라미 1번 2개에서 8개까지 여러 개를 묶어줬단 말이죠. 동그라미 2번에 최상하류에 너무 많이 길면은 안 되니까 얼마 미터 이내? 7.5 이내. 동그라미 3번 여기가 어떻게 했다? 45도 꺾어서 올라갔다 했죠. 왜? 통기간 젖지 않게 하려고. 루프 통기는 수직선 45도 각도 이내로 접속 그 말입니다. 하단에 그림이 있죠. 잘못된 방법에 일자로 되어버리면 통기간이 젖을 수 있답니다. 갈로 6번 도피 통기간 도피 야였습니다. 보니까 능률 도모 맞네. 효율 도모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도피 통기간은 수직간과 회로 통기간에서 이 회로 통기간에서 가장 멀리 하류에
동그라미 4번에 특별한 얼마 관 이상 이런 건 없지만 요거죠. 4D FU 이상. 나는 그냥 살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격 미리까지 빡빡하게는 규정을 주지 않고 이 정도만 되게 해달라. 갈로 7번 습식 통기간 동그라미 1번에 습식은 여기 붙어 있었습니다. 습식 수분 통기간 습식이라고 교재에는 나와 있네요. 똑같은 말인데 어디에 간다? 상류. 얘는 배수와 왜 이름이냐면 나는 배수도 하고 여기 했죠. 요거가 요 밑에라고 했습니다. 배수도 하고 통기도 하고 배수를 하다 보니까 물이 젖어 있으니까 습식 습윤입니다. 337페이지 갈로 8번 신정통기관 동그라미 1번 요거죠. 배수 수직 간에 신정통기간 올라가는 거 맞죠? 동그라미 2번에 지름은 배수 수직 간 동일 간격 이상. 동그라미 3번에 가장 높은 것 올려주긴 올려주되 150mm까지 최고 높은 기구에 150mm까지 더 올려서 해달라. 다 읽어보시면 다 비슷비슷한 말들입니다. 338페이지 갈로 9번 결합통기관 그림으로 볼게요. 그 그림에 보니까 배수 수직, 통기 수직, 결합하는데 10m 이내마다 동그라미 4번이죠. 10브랜치 이내마다 339페이지 23번 같이 볼게요. 뒤로부터 할게요. 2, 3, 4번 먼저 볼게요. 2번에 뒤에 설명. 배수 수직간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 요거죠. 수직간 그대로 연장은 누구였다? 신정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배수 수직, 통기 수직 연결. 배수 수직, 통기 수직 연결은 누구였다? 결합이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모든 위생기구마다 각계죠, 각계. 5번. 급수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간접 배수하라 했죠, 간접.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배수관 내에 유입된 배수가 상층부, 하층부, 낙하, 증가하던 속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속도를 종국 속도라 한다. 그런가 보다. 갈로 10번에 통기 헤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 통기 헤더. (340페이지) 상단에 맞죠? 통기 수직간, 신정 통기간, 통기 수직간 묶었는 거 통기 헤더 맞죠? 이렇게 하였더니 너무 배관 설비가 복잡해.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신기술로서 용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갈로 1번에 섹스티아 접속, 동그라미 1번에 밑줄. 한 개의 수직관인데 배수와 통기가 함께 이루어진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얘들은 부속품이 들어가요. 섹스티아 이음새, 섹스티아 밴드. 동그라미 3번 공기심, 선회. 그러니까 포인트는 너무 배관 설비가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섹스티아 접속이 있는데 섹스티아 이음새, 밴드, 공기심 이런 선회령 이런 말이 나오면 얘구나. 뒷면 소벤트 방식 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공기가 들어갑니다. 기포 주입 방식이래요. 조금만 더 할게요. 342페이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342페이지에 청소구 많이 보셨죠? 주변에서 배관에서 보면 맑게 청소하는 것인데 위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청소구는 관이 내려갈 때는 상위에 있어요? 하위에 있어야 돼요? 하단에. 그쵸? 하단에 있어야 되고 수평 주간에서는 상단, 하단, 상단에 여기에 청소구를 설치해 달라.
위치에 동그라미 2번 배수 수직 수직간에서는 어디에? 하단에. 동그라미 3번 수평 주간에서는 어디에? 상단에. 그 다음은 뭔가 이게 뭐 구부러지거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정체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접속하는 거, 뭐 5번에 기점이고 6번에 뭐 구분고 요렇게 밑에 참고사항 안 보셔도 됩니다. 오차가 있습니다. 그 안은.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 BOD, COD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